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이지혜입니다. 새해 첫 달 전국에서 15,000여 가구가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분양한 가구에 비해서 22%가량이 늘었는데요. 지난달 58,000여 가구보다는 70% 정도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의 여러 악재로 건설사들마다 숨 고르기엔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1월 5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 코너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OX 퀴즈와 함께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 있죠.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첫 번째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매물을 통해서 여러분께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전해드릴게요. 자, 방송 보시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 부동산 연구소는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 3772-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데일리 TV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OX 퀴즈 풀어보면서 여러분께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좀 전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함께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내드립니다. 자, 2016년 청약 당첨 경쟁률 더욱더 치열해질까요? 하나, 둘, 셋. 5입니다. 5카드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 문제도 풀어봅니다. 고분양가 상가 투자 안전할까요? 하나, 둘, 셋. 세모입니다. 세모카드 확인해봤고요.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선임대 수익형 분양 상가 믿고 투자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세모입니다. 역시 세모카드 들어주셨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분양 상가 입점 키즈카페 안전한 투자처일까요? 하나, 둘, 셋. 5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5카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문제부터 좀 하나씩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였어요. 2016년 청약 당첨 경쟁률 더욱 치열해질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5카드를 들어주셨거든요. 네. 사실 요즘 너도 나도 1순위 뭐 이런 말도 들 정도로 1순위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근데 이 시장이 더욱더 치열해질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네. 청약 경쟁률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모두의 우려 속에서 2016년 새해가 밝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건설사와 분양사, 심지어 이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왜냐하면 청약 경쟁률 자체가 이 부동산의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네. 부동산의 투자의 소비 심리 지수가 더욱더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는 겁니다. 소비 심리가 높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산다는 거잖아요.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네. 높다. 그만큼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네. 실거주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예비 성적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가장 빠르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점칠 수가 있는 그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거의 모든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분양 예정 일정을 보면 올 1분기에 1분기 1, 2, 3월 달 동안은 6만 가구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2015년 동년 대비는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작년 2분기 대비 20% 가량 줄어든 8만 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이 작년 동년 기간 동안 현재 앞으로의 기간이 얼만큼 분양이 되는가, 이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건설사들이나 어떤 분양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전년 대비, 동기 대비, 전년의 동기 대비는 지금 1분기는 좀 더 많은 분량이고요. 네. 2분기 때는 확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이 1분기 때 분양 물량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도 12월 달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던 그런 분양 물량들이 좀 이렇게 1월 달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12월 한 달 동안 너무나도 2016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사실 움츠리기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분양 실적이 나쁘게 나오게 된다면은 평양 경쟁률이 나쁘게 나온다면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어떤 그 생산성이라던가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1월달로 미뤄진 2월달까지 미뤄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네. 지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밀어내기식 분양이 그렇죠. 문제점이 있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사실 이번 한 해 동안 예정되어 있던 이 수 자체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공급 물량이 작년보다는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한 이렇게 분양 시장에서 건설사들이 몸살이기를 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거 하나만 갖고는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다,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네. 미국발 금융 그 저금리 기조가 풀림과 동시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소비 심리 부분에서도 청약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데요. 이것을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아마 아나운서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순위권자의 수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청약통장의 가입자는 작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85만 명입니다. 굉장히 네. 많은 수치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임을 감안을 한다면은 5명 중에 2명꼴입니다. 성인 인구로 본다면은 한 명당 1개 꼴의 통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는 범국민적인 통장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주택 청약 저축 통장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230만 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작년 상반기 때 청약 통장에 대한 규제 완화 1순위권자에 대한 그 완화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청약에 대해서 물을 키게 되었고 네. 그래서 통장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라고 분석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제 작년 청약 1순위권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재작년 11월 달 기점으로 했을 때는 743만 명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5월 달에는 1,034만 명, 1,000만 명을 넘었고요. 네. 작년 11월 달엔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총 가입자 수가 1,985만 명인데 그중에 1,100만 명이 바로 1순위권자입니다. 50%가 훨씬 넘는 넘는 수치죠. 네. 네, 이제는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너나 나나 1순위권자입니다. 특히 이 수도권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수도권,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1순위권자만 684만 명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1순위라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1순위권 자체가 1,100만 명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요가 많다는 거죠. 네. 과연 그들이 이 통장을 단순히 이자를 얻기 위한 통장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청약을 활용을 해서 분양권 전매라던가 아니면 입주 후에 판매라던가 이런 식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면서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하지만 1순위권자는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수급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가장 먼저 아시는 것들이 분양권에 대한 전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청약 통장 자체가 너무나 많은 1순위권자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하나의 복권 형식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들도 이제는 그 어떤 1순위권자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통장 자체를 단순히 본인이 원했던 그런 청약 지역에서 청약을 하는 목표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투자로 보기 때문에 당첨이 되기 직전까지 우후죽순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청약 지역을 계속 청약을 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 경쟁률은 실질적으로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래가지고 청약에 대한 어떤 경쟁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상반기가 굉장히 많은 수가 6만 가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1월 달만 15,000 가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가구들이 미분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완판이 될 것이냐 그 지역들을 먼저 주목을 해보시면은 완판된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앞으로의 청약 같은 경우는 투자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네.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말쯤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청약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상관없이
이제는 부익부 빈익빈 상태,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지역이 생길 것입니다. 인기 지역은 결국은 인기가 많을 것이고요.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미분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가름하실 때 앞으로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는 워낙 많아지는데 네. 또 공급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인기 지역, 주요 지역의 경우는 이 청약 경쟁률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도 좀 살펴볼게요. 고분양가 상가 투자 안전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당연히 X카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세모를 들어주셨거든요. 사실 투자의 정석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고분양가 상가를 투자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모입니다. 고분양가 상가가 의미하는 것이 인근 지역보다 인근에 있는 상가들보다 가격이 높은가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신도시들이나 이렇게 분양되고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의 상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돼서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 분양도 네. 되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투자를 해도 좋을까? 여기서 삼각형을 든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주택에 대해서 아까 청약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불명확한 미래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가 아닌 내 손 안에 있는 $1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 안으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월급과 월세 같은 수익. 월세 수입을 네.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상가 투자는 사실 오피스텔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상가의 수익률은 서울 지역의 평균으로 보시면은 1층 상가 기준으로 했을 때 3.7%대의 평균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4점 중반 정도의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피스텔보다 상가 자체가 매매 가격도 높고요.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이 그 가치를 평가한다고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피스텔을 해야지 왜 상가를 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 극명하게 갈리는 성향이 있는데요. 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역세권이냐, 교통편이 편하느냐, 또한 역세권과 그 교통편이 직장과 가까울 수 있느냐, 네. 직주 근접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 쪽으로 또 볼 수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낮아지게 네. 평가되는, 그리고 또 월세 수입도 이 수익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요. 네. 또한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월세를 받기 때문에 그 내부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또 꾸며줘야 돼요. 또한 그런 비용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네. 수익률이 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한 주변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또 공급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공급에 대해서 수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옆에 있는 인근, 신축, 오피스텔보다 임대료 자체는 낮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네.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상업 부지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공급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공급에 대한 상권 하락에 있던 우려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감가상각도 없습니다. 이 상가는 감가상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오래된 상가라도요, 그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만 되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한 상권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대학교 상권이라는 뭐 건대 상권도 있고 홍대 상권도 있고. 하지만 막상 가보시면 그 대부분의 건물들이 굉장히 10년, 20년, 30년까지도 된 상가들이 있지만 네. 상가에 대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수익률도 임대료도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로 보시면 상가는 어떻게 보면은 네. 오피스텔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또한 가장 큰 장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상권을 떠나서 상가 자체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점포 중에서도 하나의 점포가 잘 되면은 그 점포는 인근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점포의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그 점포는 가격이 올라가요. 수익률도 올라가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S벅스라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그 커피 전문점이 입점되는 모든 상가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 인기가 잘 좋고 네. 인구 집객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매장이기 때문에 상가 자체를 살리는 그런 영향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가를 굉장히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일단은 사실은 문제는 매입 가격일 겁니다. 내가 하는 금액이 네. 낮아야지만 사실은 앞으로 봤을 때 좀 더 높은 수익률도 바라볼 그렇죠. 수가 있고 가격도 네. 상승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분양가가 높게 측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평균 우리나라 상가의 분양가 자체가 3.3제곱미터, 평당 2,544만 원이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부산 명지지구, 해운대 일대는 평당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었고요. 특히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평당 4천에서 5천만 원대로 매우 높은 그런 복합 상가들이 많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천 같은 경우도 고분양가의 메디컬 상가가 많이 분양이 되었고요. 네. 정부가 아파트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 개발을 억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과 동시에 결국은 이 상가 토지에 대한 낙찰 경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상가 공급 물량이 굉장히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많아져야지 가격이 떨어질 텐데 공급 물량이 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 214개의 상가들이 분양이 되었었는데 마곡, 위례, 동탄 이 신도시, 백오 신도시의 복합 상가가 143개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전국 214개 중에서 그 지역 5개 지역에 143개의 상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분양이 된 거죠.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까도 걱정이 되실 텐데요. 네. 일단은 이 고분양가의 상가 단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지만 거품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토지 매입하는 비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상가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3.3제곱미터당 6천에서 7천만 원대 분양이 됐어요. 굉장히 높게 분양이 되었죠.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판교역 인근에는 분양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아파트 단지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판교역 인근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6천에서 7천만 원에 분양됐던 게 5천만 원 정도로 떨어졌고요. 네. 지금 여전히 비어있는 점포도 지금 나온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비어있는 점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한 업종으로는 매입 가격이 상응하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가 투자가 공급이 많다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한 임대료가 비싸다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매입가가 비싸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가 자체가 상권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커피 전문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입점되는 사람들의 어떤 사업성, 이 뛰어나서 네, 그 네. 상가의 어떤 굉장히 활성화를 불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신다면은 상가 투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면은 상가 투자에도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가의 경우에는 입지도 중요하겠지만 임차인의 사업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분석한 이후에 투자에 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죠. 선임대 수익형 분양 상가를 믿고 투자해도 될까요?라고 질문 드렸는데 세모카드를 좀 들어주셨거든요. 네. 사실 확정 수익률이다, 임대를 맞춰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 광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사람의 말만 듣고는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일지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의 말을 굉장히 잘 믿는 편인데 네. 지금 이 부분은 결국 돈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 수익이다. 어떤 점포가 지금 입점 예정이다라는 네. 말을 듣고 가시면 굉장히 후회를 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요. 네. 입점 예정이다. 입점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계약서를 보시던가 네. 아니면은 보증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확정서를 보셔야 되는데요. 계약서를 만약에 이제 입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임차인 세입을 하실 수 있는 세입할 예정인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확실하고요. 네. 또한 확정 수익률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입점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확정서를 끊어준다고 하면은 분양사가 아닌 시행사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그 계략을 짜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시행사가 있는데요. 네. 이 시행사의 명의로 해주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가셔야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사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해체를 해버리기 때문에요.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부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계약서나 보증서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예요. 분양상가 입점 키즈카페 안정적인 투자처일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오후카드 들어주셨어요. 아이와 함께 요즘은 이 키즈카페 찾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저도 조카랑 함께 가본 적이 있어요. 인기가 대단하던데요. 네. 일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두 번째 OX 퀴즈 때 말씀드렸듯이 상가 투자를 할 경우에 상가의 입지나 상권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입점되는 업체에 따라서 상가의 가격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부분을 입점을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모 시대들의 창업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어떤 점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서 한 업체에서 권리금을 분석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권리금이란 게 무엇이냐, 얼만큼 영업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느냐를 네. 바탕으로 해서 권리금 형성이 되는데요. 네네.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이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것과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시면은 앞으로 유능한 입점 예정의 점포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는 것이 바로 키즈카페입니다. 오. 이 권리금이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는 8,800만 원 정도의 평균 권리금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네. 현재는 지금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1억 9천만 원으로 2배 이상 권리금이 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부모님 같은 경우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렇죠. 그런 세상이죠. 하지만 마음 편하게 아이와 함께 즐길 수도 있고 본인의 시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어린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공급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한 가지 더 보신다면 특히 이제 최근 2년 동안의 매매 건수와 150개 이상의 주요 29개 업소의 점포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그 권리금의 낙폭이 큰 데가 바로 떡볶이, 그다음에 튀김 전문점입니다. 요식업 말씀하시는 요식업이죠. 거죠? 그래서 또 소액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과거에는 이 베이비 부모 시대 분들이 은퇴하신 다음에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시다가 떡볶이 장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했는데요. 지금 평균 권리금이 재작년에는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6,700만 원을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느냐?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매물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업종이 많이 바뀐다면은 상가 점포의 주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복비, 중개 수수료도 계속 나갈 수가 있고요. 상가에서 상권이 계속 바뀌게 된다면, 업종이 계속 바뀌게 된다면은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가에 대한 이미지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비용이 그만큼 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비용도 늘기 있고 또 이미지도 많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뭐 대치동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아직 학부모 같은 경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울대 출신의 뭐 속옷을 입으면은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중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걸 보셔야 됩니다. 키즈 카페가 모든 점포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 네. 어떠한 유동인구가 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네. 거기에 합당한 입점 점포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권리금 상승 1위가 키즈카페라는 거 참 놀라운 정보인데요. 유망 업종이기는 하나 이게 모든 업종의 정답은 아니겠고요. 아무래도 상가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 일단 상권을 분석해 보시고 또 수요층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신 이후에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4개의 문제 모두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한능민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3772-01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화요일에 한능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3772-0273번, 문자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이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예, 잘 네. 들려요.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제가 마장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50평형을 보유 중인데요. 네. 그리고 잠실에도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네네. 그곳이 1년 후 전세 만기라서 네네. 그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마장동 아파트의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 근처에 마장동 축산물 시장이 가까워요. 네네. 그래서 그곳이 요커들의 관광지로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말이 맞는지, 그래서 맞다면 네. 보유할 때 그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네, 고민 내용 들어봤는데요. 잠실은 어떤 아파트인가요? 잠실 파크리오요. 파크리오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자, 네. 고민 내용 들어봤고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마장동 삼성 아파트.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이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전망이 네.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계시고요. 예. 네. 지금 본인은 거주 안 하시고 계시고요. 예. 네. 지금 현재 제가 지도로서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네. 실제 거주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 거주해본 적은 없고 부모님이 네. 한 10년 이상은 거기 사셨거든요. 부모님께서 10년 이상 사셨고요. 일단 네네. 본 매물지 인근에 마장동 축산물 코센터도 있고, 또한 더 큰 게 네. 사실은 왕십리역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일대는 왕십리역이 집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주 요인인데요. 네. 일단은 이 마장동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실 거주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를 팔고 잠실로 가시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팔아야 될지 네. 아니면 전세를 주고 가야 될지 네. 그게 좀 고민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마장동의 축산물 코너가 유우커들의 어떤 핫플레이스가 네네. 될 수 있지 않나 예, 이런 얘기도 그래서 좀 보유를 하시고요. 해야 되나. 예. 네네. 일단 저는요, 이 아파트 굳이 보유하실 필요가 없다면은 저는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50평형이잖아요. 예. 굉장히 평형대가 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현재 알아보신 가격이 어느 정도죠? 그냥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거 봤을 때는 지금 매매가가 한 6억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5억 후반대 6억까지도 지금 시세가 네.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50평대가 6억이다. 서울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네. 특히 왕십리역이라는 쿼드러플 역세권, 굉장히 훌륭한 네. 역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인근 같은 경우는 뭐 한전 어떤 부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지 창고라던가. 예, 뒤에 있어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이 상가 아파트 인근 자체가 그렇게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지가 않잖아요. 상당히 외져 있고 교통도 5호선 마장역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좋은 대중교통이 없고요. 근데 왕십리역까지 걸어서 한 5분이면 가는데. 그거는 이제 젊은이들, 굉장히 젊으신 네. 분들이 가능하시고, 일반적인 네. 보폭으로는 여기가 한 600m 정도 나올 거예요. 예. 보통 10에서 15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거리가 있고, 물론 왕십리역 때문에 수혜를 네.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 실제로 보신다면 이 바로 밑에 행당동 3부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네, 본 매물, 삼부 아파트, 마장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 50평이 지금 6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그 정도고. 근데 이 아파트보다 4평 정도가 더 작은 46평형이 3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중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 왜냐하면 입지 여건 자체가 물론 왕십리역과 반경으로 보시면은 반경 500m, 600m 안에 있지만 네. 상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형성 자체가 물론 이 왕십리 동네 행당동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마장동, 행장동 지역이 지금 최근에는 뭐 융복합 그 교육 특구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교육 활동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네. 좋아집니다.
네. 근데 이제 중점되는 부분이요. 이 왕십역을 기점으로 해서 행당동과 이 아래 부분,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이 금액 갖고 전세를 끼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전세를 두고 가시면 차액이 있잖아요. 예. 그 차액만 갖고도 잠실로 가실 수가 있나요? 아, 잠실은 아예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아, 이사를 가신다는 게 아니고요. 이사 갈 예정이에요. 거기 전세를 그러니까요. 두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실 때 전세를 두고 가시는 금액 갖고 네, 차액 네, 갖고 네. 충분히 가능하냐 이거죠. 대출이나 이런 걸 안 끼고요. 예. 그러셔도요. 저는요. 이거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아니면 해당 지역이라도 인근에 좀 더 가격이 오를 만한 좋은 입지여건에 있는 걸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네. 근처에 그러면 오를 만한 곳은 어디로? 일단 제가 여기 표시를 해드렸던 이 왕십리역 하단부위 쪽 행당 예, 6구역이라든가 행당 7구역 뭐 재건축 지역도 있고요. 다양한 예.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뭐 따로 또 전화를 주시면 또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전문가 의견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네,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네.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사를 이제 가고 싶은데, 매매를 하고 가야 할지 아니면 전세를 놓고 가야 할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중계동 은행사거리 부동산 향후 전망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은행사거리 위치한 어떤 아파트인가요? 청구 3차 아파트거든요. 청구 3차 아파트 30평대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향후 네. 전망에 대한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방송에서도 중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입지 여건이 중계동 학원가 바로 옆에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계동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입지 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중계동 학원가 인근이냐 아니면은 7호선 역세권이냐 이 둘 중에 한 개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시청자님 네. 입지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계동 학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중계동 학원가 인근과 중계역 인근 이 두 가지 상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는 이 부분은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왜냐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대치동과 목동과 함께 강북 네. 지역에서의 교육 중심지로 볼 수가 있고. 네. 96년도에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 환경에 대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7호선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과는 다르게 학원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상당히 오른 편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교육에 대한 열은 없어지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 학원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동반해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세를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보유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진행하면서 도착한 문자 메시지 살펴보고 갑니다. 1733님께서 남겨주셨어요. 2015년 김포 고촌의 한양 수자인 30평형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회사가 판교로 이전을 해서 분양권을 매도할지 분양 후에 전세 임대를 줄지 고민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이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도를 하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촌이요? 네, 고촌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데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 고촌 지금 해당 지소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고촌 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포 한강 신도시와는 다르게 네. 허벌판을 도시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주택가들을 허물고 아파트로 새로 짓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물론 입지여건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김포 고속철도가 뚫릴 예정인데 네. 지금 보시면 김포공항역이 위치해 있죠. 이 김포공항역과 불과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뛰어나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고촌 이 있는 지구 자체가 굉장히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는데 굉장히
지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또 저층의 오래된 구옥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네. 그런 지역이고 굉장히 동네 그 지역 자체가 동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런 네.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는 이 안에는 대형 마트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마트 에브리원이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작은 규모의 슈퍼마켓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살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일단 거주하는 것들은 인근에 공기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생활 여건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직주 근접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김포 고촌에 있는 한양 수자행 같은 경우는 2017년쯤에 지금 입주 예정인데 네. 저는 이거를 팔고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인근에 지금 2006년부터 들어가 있는 아파트 자체가 평당 1,10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도 확장비를 포함해서 평당 1,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인근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분양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자체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 미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는 매도하는 쪽에 좀 힘을 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서판교에 네. 32평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서판교에 위치한 어떤 아파트인가요? 태영 아파트예요. T형 아파트 32평형이라고 하셨어요. 네. 매도 시점에 대해서 전문가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서판교. 네, 그 분양을 받으셨나요? 네, 분양받았어요. 분양가가 한 3억 후반대쯤 됐나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 거주 중이신가요? 아니면 전세 거주 중이신가요? 세해 놓고 있어요. 세 놓고요. 전세요? 아니면 월세요? 전세예요. 전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죠? 4억에 났거든요. 4억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대시양 아파트 13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네. 네네, 본 매물지 인근에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서판교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부촌의 이미지가 강했던 지역이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올랐을까요? 떨어졌나요? 가격은 분양 때보다는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가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 예. 어머니 여기 상담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지역에 개발 호재 하나 있는 건 아시죠? 네. 네, 어떤 거죠? 전철 월곡 판교선이 네. 확정됐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 말고 근거리에 근시간대 네. 나오는 게 있죠? 네네. 테크노밸리요. 네, 그렇죠. 그 정식 명칭은 판교 창조밸리.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23일 날 첫 삽을 떴죠. 네네. 2017년에 기업들 입주 예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서판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격이 안 올랐다는 표현을 쓰세요. 네. 다행히 어머니께서는 가격이 올랐다고 표현을 쓰셔가지고 굉장히 전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실제로 분양가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한 1억에서 많이 2억 정도 올랐죠.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동판교랑 비교를 하시게 되면서 이 판교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분양가보다 거의 2배까지도 오른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해가지고 많이 욕심을 부리시니까 서판교는 네. 가격이 안 올랐다고 표현하시는데요. 지금 어머니의 생각이 굉장히 올바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좀 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네. 그러한 그 개발 호재도 있고요. 또 제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 호재도 있고요. 이게 네. 또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2017년이잖아요. 네네. 그러게 된다면 아무래도 근거리에 위치이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 네.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네. 유념하셔야 될 것은 사실은 동판교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판교하고 그렇죠.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 점만 유념하시고 하시면요. 투자에 네. 만족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리고 매도 타임을 굳이 잡으시겠다면요. 2017년. 17년이요? 네, 17년에 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 현황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 매도 시점 알려주셨는데요. 자,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살펴볼게요. 26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강서구 자양동 우성 1차를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양동에 위치한 우성 아파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님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자양동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사실은 동네예요. 거기에 뭐 주택 재개발 지구 네. 같은 게 묶였다가 지정이 해제되는 네.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지금 지도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것은 이제 자양 4동 인근 이 지역입니다. 네. 하지만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것은 자양 우성 아파트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올라가면서 네. 더 스타시티라던가 이든타워 리버라던가 이런 고가 아파트들 평당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면서 네. 입주가 되면서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동네 어떤 가치가 많이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낙수 효과죠. 이 이든타워나 스타시티가 가격이 오름과 같이 인근 아파트들도 가격이 동반 상승을 네.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파트 인근으로는 뭐 롯데백화점뿐만 아니고 다양한 영화관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상권, 특히 대학 상권 중에 상위권에 위치한 건대 상권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 보유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로 보유하셔서 제가 생각에는 한 5년 정도로 보셔도 어떤 부동산 경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보유를 해도 될 만큼 보유 가치가 있다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자,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살펴봅니다. 9654님께서 사연 남겨주셨어요. 성동구 3부 아파트 30평이고요. 96년 최초 분양을 했는데 이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미래 가치가 어떨지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설명해 주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네. 제가 좀 전에 전화 상담을 드릴 때 3부 아파트를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3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여건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왕십역 네. 바로 밑에 걸어서는 바로 왕십역을 나가면 역사를 나가면은 바로 문 앞에 아파트 입구가 보여요. 초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아파트군요. 표현할 네.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아무래도 역 자체가 경의중앙 분당선 같은 경우 지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 약간의 소음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네. 근데 물론 이 아파트는 호수에 따라 그 소음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호수만 잘 결정을 하시고 직접 임장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을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네. 그런 부분 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교통 호재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그 경전철이 들어갑니다. 네. 경전철이 들어가는데요. 경전철 경북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경북선 같은 경우가 원래는 2020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기로 네. 했었는데 작년 말에 시행사가 워크아웃, 법정 관리를 들어가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파산 신청을 네. 하게 되면서 시행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를 다시 뽑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꼭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고 처음부터 분양을 하셨기 때문에요.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최근 작년에 또 큰 개발 호재라기보다는 큰 호재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까 좀 잠시 말씀드렸듯이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한양대를 비롯해서 해서 한양대 부속고등학교 초중고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학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뭐 대치동이나 중계동이나 노원에 보여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점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특색이 없는 학교였거든요. 학교들이 다 일반적인 일반 고등학교, 일반 중학교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영어 특성화 학교라던가 이런 식으로 변모가 되길 예정입니다. 그러게 된다면 이 지역엔 학군 또한 굉장히 훌륭해지기 때문에 교통도 좋고 그다음에 학군도 좋은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교통 여건이 참 좋은데 앞으로 교통 호재를 비롯해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충분히 보유 가치가 있겠다 이런 전망의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실시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제가 서울 신월동 시형 아파트를 네. 투자 목적으로 한 4년 정도 전세 끼고 매수하고 싶은데요. 네네.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신월동에 위치한 시형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원하고 계시는데 매수하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 주신 게 맞죠? 네.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 지역의 아파트를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그쪽 주변에 신월 5동 쪽에 거주하고 있어서요. 아, 네. 근데 왜 이 아파트를 주목하시게 됐죠? 언젠가 방송에서도 여기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눈여겨봤어요. 네네. 일단은 저는 투자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꼭 전세를 활용하셔서 소액 투자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그럼 한 이 두- 4년 정도 전세 끼고 4년 정도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한 5년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5년이요? 네네. 4년이나 5년이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요. 이제 시청자님이 보시게 된 것 중에서 이 동네 사신다니까 아마 이 동네에 대한 개발 호재나 이런 것도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별로 그런 건 그런 건못 직장다니고 들으셨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신기하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신월 아파트가 이 지역에 이 위치에 있고요. 네. 지금 한 가지 호재가 있는데 바로 지금 신월 IC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으로 흘러가는 경전철이 경전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거요? 아시죠? 네네. 아직은 이게 네네. 예정이에요. 예. 네, 정확한 역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전철에 대해서 확실히 아까도 뭐 다른 경전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할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되기는 됩니다. 근데 아직은 사업 시행 인가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5년 안에 모든 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차피 이 지역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저가하기 때문에 네. 지금 50제곱미터 정도, 한 18평 정도 이 정도가 지금 한 2억 초중반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 하고 전세도 80% 정도 가격.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고 지금 이 시형 아파트란 이름 자체에서 보이듯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만간 기다리시면 재건축 호재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두 가지 네. 호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5년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앞으로 3년 있으면은 재건축 연한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에 네. 대한 움직임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전철에 대한 움직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넉넉 잡고 5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투자 팁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살펴볼게요. 7845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서울 관악구 성현동 관악 드림타운 25평형 현재 거주 중인데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관악 드림타운 25평형이라고 하셨는데 소형 평형대가 요즘 인기가 많죠. 전문가님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일단 소형 평형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 3, 4년 정도에는 인기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가능하고요. 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도상에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7호선 숭실대 입구역이 보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서울대 입구역이 보입니다. 하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걸어가기 굉장히 무리한 네. 그런 위치에 있고요. 차편도 굉장히 어려운, 네. 차편도 굉장히 불편한, 심지어 여긴 구릉지입니다. 네.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구릉지에 있는 아파트 장점이 있어요. 조망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모든 아파트가 다 조망이 좋지는 않고요. 네. 일부 아파트들, 일부 층 호수가 조망이 좋으니까 그런 아파트는 아마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한 3천에서 5천 정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 지역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은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예정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환경이라던가 생활 환경 자체가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질, 왜냐하면 공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도 시기를 보신다면은 실거주라면은요. 다른 지역을 가실 만한 데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금액 자체가 낮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 목적이라면은 갈아타기로 가면 되는데 네.
이게 아닌 실거주 목적이다 보니까 뭐 학교라던가 복잡한 사정들이 있거든요. 직장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매도 시기를 굳이 잡기보다는요. 앞으로 좀 더 장기로 보셔가지고 앞에 있는 재건축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같이 동반살성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정도까지 가셔야지만 아마 좀 이렇게 개발 호재라던가 어떤 이거에 대한 이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로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실시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예, 광명 일직동에 네. 파크자이 아파트 2차 분양하는 거를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네. 요거를 나중에 매도 시기를, 매도를 할 수 있을 때, 네. 분양권을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게 나을지, 네.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광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광명 일직동에 있는 파크자이 2차입니다. 파크자이 2차 지금 당첨된 청약에 대해서 전매를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은 분양권 당첨을 되셨다고요. 네네. 네, 이제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본 매물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에 최근 2년 사이에 이슈가 많이 된 지역이죠. 바로 네. 이 광명 역세권 개발, 네. 그 다음에 이케아. 네. 이 세 가지 단어들이 굉장히 이 지역을 활성화시켰고 인기를 많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명 파크자이는 지금 A라고 써있는 지역, 여기죠. 파크 네. 2차. 네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광명역 파크자이 1차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2017년 7월 예정이고요. 네.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저기 있잖아요. 거품이 좀 껴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이 광명 역세권 개발 지금 뭐 주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 예, 그쵸. 뭐 이케아라던가 아니면 롯데 아울렛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주말 상권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다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뭐 KT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광명역 근처에서 직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라던가 가산 디지털단지라던가 이런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좋기는 하는데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명함은 사실은 이 광명 파크자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2차가 사실은 나와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7년에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예, 예. 어떤 개발이라던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업지구 자체는 뭐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라던가 이런 것들로 형성되어 있지만 2017년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허물어지고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좋은 조건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진 않고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가면 3천에서 4천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파크자이 2차가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입주된 이후에 말씀하신- 1년 정도 걸렸을 때요. 말씀하신 그 주위에 있는 그 다른 그 건설 호재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네. 강남으로 끌리는 국동이라던가 아니면 신한산성이라던가 이런 네. 거를 다 고려를 해봤을 그렇죠. 때도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투자잖아요, 일단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매를 할 때 전매 금액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아세요, 혹시? 현재로서는 그 제가 당첨받은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있다가 한 네. 4천 정도, 5천 정도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3천 정도를 볼 것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3천만 원도 거래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고 투자 판단은 지금 정확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상담 도와드렸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연구소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네, 저는 오목교 바로 옆에 네. 네, 대림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거를 앞으로 향후 전망을 네. 예, 지금 새를 놓고 있는데 네네. 네네. 어떻게 향후를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대림 아파트 네네. 보유하고 계신 거 몇 평인가요? 거긴 30평대 단일평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네,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아유, 저는 예.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네. 왜 그러냐면요. 어머님 여기 살기 어떤가요? 아, 제가 그 앞에 하이페리온에 살다가 네. 우리 아들을 거기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리뉴얼을 싹 했거든요. 네네. 리모델링 하셨다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아까워서 이제 그냥 지금 사글세를 줬거든요. 네. 월세를. 월세 네네. 주셨고요. 네. 네, 일단은, 이거 언제 매수하셨죠? 한 매수하셨죠? 3년 반 됐습니다. 얼마에 매수하셨죠? 5억 5천이에요. 5억 5천이시고요. 현재 혹시 시세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시세가 네. 지금 제가 산 5억 5천이 아마 전세 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지금 네. 저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최근 1년 사이에 네. 상당히 많이 올라서 한 8천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네네. 작년에 그 9.1 대책 이후에 목동에 대한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슈가 많이 됐던 지역이고 또한 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전 지금 보시는데 네. 본 매물지 인근에 이제 똥바람을 쳐놨고요. 오명구역 네.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네. 네, 바로. 그렇죠. 네네.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셨던 지역이 바로 현대 하이페리온. 네, 2차. 네, 2차 사시고 그 길 건너편에는 트라펠리스가 있죠. 네네. 목동 지역에서 쌍두마차잖아요, 여기가. 네네. 네, 가격 높기로 목동 지역의 양천구에 이제 타워팰리스 같은 느낌. 네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근 자체는 굉장히 살기가 좋은 동네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쾌적하죠. 네. 목동 같은 경우가 뭐가 있죠? 목동 모르겠는데. 일단은 재건축이 있잖아요. 목동 같은 경우가.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네. 목동을 떠나지 못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 환경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네. 그분들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주 수요가 어디로 몰릴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걸 네. 보시면 결국은 인근 지역으로 포진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주 수요에 해당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목동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 지역에 대한 가격도 또 상승이 같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들고요. 예. 네, 대출 끼셔서 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대출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갖고 계세요. 예. 네, 꼭 갖고 계시고요. 좀 더 네. 중장기로 보셔가지고 갖고 계시면 월세 수익도 꼬박꼬박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재건축 네. 이주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가격 상승도 될 것이고요. 재건축이 끝나면은 본 매물이 재건축에 들어갈 시기가 옵니다. 네네. 그렇기 그럴 때문에 것 쭉, 같아요. 그러니까 쭉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전문가 보유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살펴볼게요. 533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장안동 르메이를 3차 32평형을 매수해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나홀로동이라 걱정입니다. 투자 가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투자 목적 그리고 거주의 목적 같이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장안동 르메이에르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나홀로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은 본 매물지입니다. 그 장안동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입지가 굉장히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왜냐하면 장안동의 중심 상업지구가 바로 본 매물지 인근으로 포진이 되었거든요. 네. 이 지역이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장들도 많고요. 또한 상업지구도 많기 때문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메이르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만큼 수요도 많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 갖고 있으라고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 투자 가치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큰 가격 차이는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거주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거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상징성과 그다음에 직주 근접, 그 다음에 생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앞으로 실거주하시면서 투자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매물지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들어봤습니다. 문자 메시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1324님입니다. 1년차 신혼부부인데 1년이나 1년 반 뒤에 3, 4년간의 미국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미리 집을 사놓고 월세를 주거나 분양을 받아 놓을지 재테크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산다는 표현이 아니고 월세를 두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지금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없나라고 궁금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3, 4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간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가 있고요. 3, 4년 후면은 정권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어떤 부동산 시장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한 전략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월세를 받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 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은 네. 개인적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능빈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부동산연구소 2부에서는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알짜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죠. 오늘의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돌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